자, 국회 입성을 어쨌든 이제 하게 되십니다. 이후에. 그런데 재정부 의원 등과 함께 정치 비용을 공개하기로 하고 외제차를 타지 않기로 하는 등 말 그대로 뭐 헌정사상 이런 국회의원이 없었다는 얘기까지 들으셨다는데 국회에 들어가서도 우리 스스로가 조금 깨끗해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소신을 밝히신 겁니다. 네, 그 깨끗한 정치 운동이 14대 90년대 초반에 우리 소장파들 또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국회 가면서 예. 굉장히 그 사회에 반향을 많이 일으키면서 했습니다. 그래서 정치자금 공개 뭐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좀 권위의 상징으로 대형 고급차 예. 타는 문화도 있고 그랬는데 뭐 그 고급차 안 타기 운동 뭐 그리고 저 정치자금 불이한 정치자금 받지 않기 예. 뭐 이런 것들 또 그러려면 돈을 안 써야 돈의 유혹이 그렇죠. 적으니까 네. 그럼 이 불필요한 소비를 좀 정치적인 줄이자. 어떤 네. 그 뭐 화환 보내고 그런 예. 거 안 하기 이런 네. 운동들을 했었죠. 예. 네. 뭐 그런 것이 이제 이어져서 저로서는 그 정치 활동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이 국회에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일하는 국회, 협치하는 국회를 만들자 해서 이제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예. 그걸 근간으로 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하고 그런 것들이 정치 개혁에서 제가 좀 제일 뜻있게 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좀 동료분들 중에 싫어하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. 그렇지만 대부분은 네. 사실 과도한 정치 비용 때문에 쪼들리고 그랬는데 그런 걸 과감하게 이게 국민을 위한 길이고 정치가 해야 할 길이다라고 과감하게 선언하고 나오니까 참 잘 됐다. 고맙다 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죠. 그렇군요. 나는 쓰고 싶지 않은데 동료 의원들이 쓰니까 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썼던 의원들이 다 같이 줄이고 다 같이 선의의 경쟁하자 뭐 이렇게 네, 분위기로 예. 가는 그렇죠. 예. 그랬군요.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인사이드 스토리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1995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다시 정계에 복귀를 했는데 새정치국민회의였죠. 창당을 했는데 그때 따라가지 않으셨거든요. 혹시 그 이유가 있을까요? 뭐 단순한 거죠. 뭐 야권이 분열해서는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우리가 좀 바꿀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야권 분열을 반대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 남았죠. 그 남은 분들이 김원기 전 국회의장님을 좌장으로 해서 예. 노무현 의원님, 뭐 예. 이철, 유인태, 뭐 여러분들 재정구 뭐 그렇게 있었죠. 그래서 그걸 이제 이른바 통추라고 그러는데 국민통합 추진회의로서 남아서 야권 통합을 위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죠. 예. 예. 네. 그 시기에 또 한 번의 좀 외도가 있었는데 굉장히 좀 친숙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. 고깃집을 하셨는데 고깃집 이름이 지금 이제 그 이름으로는 운영을 안 하고 사라졌기 때문에 하로동선 역삼동에 이 자리가 아직도 있고 네, 저도 있어요. 가끔 가는 고깃집인데 이후에 이제 이름이 두 번 바뀌긴 예, 했는데 예, 예. 한 20여 명 이제 15대 총선에서 뭐 경선이든 본선에서 낙선하시고 고깃집을 공동으로 차리셨어요. 하로동선. 근데 이름이 뭐 이제 얘기를 해주시겠습니다만 너무 낯설어 저도 찾아봤더니 여름에는 불을 떼고 겨울에는 부채질을 한다. 그 얘기는 이제 낙선한 의원들이 내가 지금은 이렇게 쓰임이 없지만 나중에는 언젠가 다시 쓰임이 있을 날이 있을 거야 이런 의미였습니까? 한 20여 명이 그런 의미로 만드신 뭐 겁니다. 그 뜻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. 예.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주력이 김대중 총재의 위력과 지지 기반이 강하니까 예. 전부 다 이제 새정치국민회의로 넘어가고 예. 민주당에 남았던 사람들 김원기, 뭐 노무현, 뭐 등등은 다 떨어졌어요. 그럼 그 노무현 대통령도 이 고깃집에 그럼요. 참여를 하신 거의 겁니까? 아주 주주했죠. 그래서 그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떨어졌지만 우리 시민들이 저렇게 올바른 뜻을 갖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되면 좋을 텐데 하는 그 아쉬움, 안타까움이 많았어요. 예. 그래서 그 주로 제가 약간 후배뻘이라서 선배들 중심으로 해서 야 이게 우리도 같이 정치적 사랑방으로 활용하고 예. 또 우리를 지지하고 관심 있는 분들과
만나는 사랑방을 만들자. 그래서 이제 고깃집을 하자 해서 2천만 원씩 걷어갖고 이제 그 역삼동 거기에 하로동선이라는 식당 고깃집을 냈는데 이름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망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.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? 근데 처음 누가 얘기했어요? 근데 아마 박성무 의원님이 한하게 밝으신 분이니까 좀 얘기를 했는데 다들 좋다고 받아들였는데 예.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하로 동선이에요. 여름, 난로, 겨울 부채.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철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들, 뭐에 지금 뭔가 현실에 잘 안 맞는 것들 이런 뜻이죠. 근데 거기에 한 번 더 희망적인 해석을 하면 지금은 쓸모없지만 때가 되면 요긴하게 쓰일 거다라는 그런 뜻도 이제 중의적으로 담고 있다고 보여져요. 근데 어쨌든 여름 난로 겨울 부채처럼 쓸모없는 식당을 해서 결국 망했죠. 이게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질 텐데 어쨌든 다들 그렇게 한다니까 공론화되니까 나도 하고 나도 손해볼 셈 잡고 2천만 원 투자하겠습니다. 예. 네. 그러고 했어요. 근데 다행히 손에 장 지질 일은 없어졌죠. 망한 바람에. 오히려 저는 이열치열 뭐 이렇게 해석을 네. 했거든요. 네, 근데 네. 선도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 했더니 결국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 망하려고 그렇게 지은 것 같다. 우리 민주당의 남은 분들이 통출을 하고 예. 하로동선 고깃집 동업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거는 뭐 다른 무엇을 다 빼놓고라도 아주 뜻있는 또 예. 보람 있는 일로 생각을 하고 있죠. 예.